있는 조합은 중복조합 딸랑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중복 순열과 대입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시작할까요? 아까 중복 순열은 그 비밀번호 만드는 거였다면 중복조합은 혈액형 조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 B, O, C 혈액형을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유전자를 당연히 쌍으로 갖기 때문에 네 어떤 게 가능하냐면 AA 중복이 가능하네요. AB, AO 이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B, BO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가 가능하네요. 근데 이 자리 바꾼 건 의미가 없겠죠. 그게 중복 순열과의 차이점입니다. 중복 순열 쓰면 3 곱하기 3 두 자리를 넣는다면 그래서 9개였을 텐데 소단 3개에서 중복을 하기 위해서 2개를 뽑는다면 네 이렇게 됐을 텐데 중복 조합은 소단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기만 합니다.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6가지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면 2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1을 뺍니다. 이건 이제 설명할게요. 그리고 조합으로 풉니다. 뒤에 똑같게. 그래서 4C2가 됩니다. 이제 그것과 같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어쨌든 중복조합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계에서 알게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 이때는 H를 사용합니다. H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모지니어스였던 것 같아요. 뭐 서로 같은 이런 식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그리고 얘는 몇 CR과 같습니다. 이것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조합 계산법을 좀 차용해서 합니다. 네. 이 뒤가 똑같아요. 몇 CR 똑같은데 2개를 더한 다음에 1 뺀 것 중에서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뒤쪽이 큰 게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P는 말도 안 됩니다. 소단 3개에서 10개를 뽑아 배열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P나 C 같은 경우는. 근데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은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많이 R 쪽이 커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과일 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손이 노랬을 때까지 귤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연 딸기가 있죠. 딸기처럼 맛있는 과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수박이고요. 크기가 갑자기 확 차이 났네. 뭐 어쨌든 좋아하는 과일도 기분 좋게 수고해봅시다. 과일 가게에 있어서 거기 가서 과일을 7개쯤 사볼 생각입니다. 과일 7개. 종류는 3개예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아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봉다리에 담을 거니까 귤 먼저 담든 수박 먼저 담든 상관이 없겠죠. 예. 그래서 조합이고요. 순서가 없어서. 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꽤 어렵다는 걸 느껴야 이 공식이 얼만큼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는데 뭐 저는 바로 스포하겠습니다. 7개 과일 담을 자리가 봉다리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3종류를 담을 거거든요. 3개의 종류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칸막이를 사용한다면 칸막이는 2개면 충분합니다. 칸막이 2개로 3개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칸막이 2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중복조합을 설명하는 가장 쉽고 잘 알려진 방식입니다. 칸막이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7개에 이 2개를 합쳐서 섞습니다. 섞으면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차에도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귤 1개, 딸기 4개, 수박 2개 샀다고. 말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칸막이를 제가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칸막이 내가 이렇게 설치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로 되냐면 귤 3개, 딸기 안 사고 수박 4개 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했다면 귤 안 사고 딸기 하나 사고 수박만 6개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하는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내가 구하고 싶은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와 1대1로 매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칸막이가 3개가 아니고 3종류인데 2개라는 거죠. 왜 여기 빼기 1인지 알겠습니까? R 종류면 R-1개의 칸막이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들에 칸막이를 추가해서 섞어서 계산이 몰려옵니까? 이걸 나열할 건데 지금 9개니까 과일 자리 7개, 칸막이 자리 2개, 9자리 중에서 칸막이 자리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3H7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3 빼기 1 더하기 7C 3 빼기 1로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의 특성상 이게 3 빼기 1 더하기 7C 7과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되었을 때 앞쪽에 되면 똑같거든요. 공식은 이제 이 뒤쪽을 통일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칸막이 자리 결정해야 되는데 과일 자리 결정해도 괜찮거든요. 둘 중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새로운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풀린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방금 설명한 방식이 근데 공식은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57번 하나하나 잘 대답해 주시겠어요? 4H형이라고 한다면 몇 C형일까요? 3C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H2 몇 C2일까요? 4C이겠죠. 이런 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5H5도 있네요. 5H5는 몇 C5일까요? 9C5가 됩니다. 그러니까 P나 C와 달리 0이나 같은 수로 끝났을 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9번 59번의 1번은 방금 나하고 문제를 똑같이 만들었네? 과일 준비만 하라고? 그러니까 전 2번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풀면 아까 중복 순열 문제하고 굉장히 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거하는 건데, 투표하는 건데 이번에는 비밀 선거입니다. 이걸 무기명 투표라고 합니다. 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기명,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A 후보, B 후보가 있다면 아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그 피선거권자, 이게 선거권자.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뽑는 거야.
대문자를 뽑는 거예요. 소문자들이. 근데 그걸 약간 이렇게 생겼지. 서로 다른 두 명의 후보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명을 뽑아 배열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세 번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A가 2표 얻고 B가 1표 얻었다면 누가 뽑아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비밀 투표에 가보면.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알 것 같습니까? 여기가 모른다면 이 부분이 순열과 조합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N 어쩌고 R을 배운 겁니다.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런데 둘 다 서로 다르면 순열입니다. 그런데 N은 서로 다르고 R은 서로 같으면 조합입니다. 거기에 중복이 있으면 중복순열, 중복조합이고요. 중복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순열조합입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N은 늘 서로 다릅니다. 이 모든 수학적인 정의 앞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정의가. 이건 무조건 달라야 되고요. 여기가 다르면 순열. 얘가 같으면 조합.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둘 다 같잖아요. 둘 다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문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자, 공식 확인했고 대표적인 문제, 과일선 문제 확인했고 중복 순열과 중복조합을 잠깐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과일 문제 말고도 중복조합의 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한번 더 실험할까요? 네. 다음 방정식의 음이 아닌 이 말은 영이나 양수인 이 말 대신에 쓴 겁니다. 정수해 수소산. 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X과일, Y과일, Z과일 셋 중에 7개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X 3개, Y 2개, Z 2개 사도 되고요. X 안 사고 Y 4개 사고 Z 3개 사도 되고요. 등등등.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3 이쪽에다 쓰자.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서 이제 문제를 빌드업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7제곱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런 문제입니다. 동류항은 서로 같은 겁니다. 서로 달라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A 세제곱, B 제곱, C 제곱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B 4제곱, C 세제곱이라든가 다 7차로만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그걸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이런 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 하면 이게 될 테고 이런 케이스 하면 이게 되겠죠.
똑같은 문제인 거죠. 자, 또는 여기서 이 말을 좀 바꾼다.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 네, 이렇게. 그 얘기는 중국술이나 중국자 같은 경우에 안 뽑는 게 보통은 가능합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 뽑아야 돼. 이런 식의 조건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하나씩 그냥 뽑아 놓습니다. 하나씩 뽑아 놓으면 나는 이제 4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 이미 답에 1을 그냥 추가할 준비를 해두는 거야. 더하기를 써놓고 이거 답을 써서 1을 더해서 답을 내는 거지. 그럼 자연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x-y-z 할까? 네, 이 x, y, z가 자연수여야 된다면, 오케이? 내가 지금 쓴 x-y-z-는 0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춰줄 수가 있다면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문제는 3H4가 되는 거죠. 3H 7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그 버전의 빌드업이 가능한데 일단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제가 빌드업을 더 시켜줄게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61번이 전개식이죠. 네, 그걸 보고 여기는 3H7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유제 1번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유제 62번에 1번. A 더하기 B의 6제곱은 소단 항의 개수 계산할 때 어떻게 몇 H 몇이겠어요? 예, 2H6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걸 이제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63번에 나오죠. 의미 아닌 정수와 양의 정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끝이죠? 확인했죠? 진짜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마저 조금만 문답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그냥 일단 이렇게 할까? 홀수 해? 라고 가능하잖아요. 그죠? 홀수 3개로 만들 수 있지 않나? 1, 3, 3 가능하죠. 그죠? 네. 1, 1, 5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 방금 이걸 세세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푼 거냐면 치환을 좀 한 거거든요. x를 x 다시 플러스 1로 하자. 이렇게. y를 y 다시 1로 하자. z를 z 다시 플러스 1로 하자. 그래서 x, y, z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xz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의미 아닌 정수회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x, y, z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1 3개가 넘어가서 없을 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세부 과정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냥 하나씩 주는 식으로 대충 설명했지만 홀수라면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x 홀수해야 되는 거니까 x를 2x 다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x 다시가 의미 아닌 정수야. 어쨌든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0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된다. 0을 넣었을 때도 홀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로 홀수라고 치면 그러니까 양의 홀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의미 홀수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풀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x-y-z가 의미 아닌 정수면은 무조건 x-y-z는 양의 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7이라고 풀면 된다고요. 그러면 2x, y, z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3 빼면 4고 2로 나오면 2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의 기를 풀면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짝수 해도 가능하고, 알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빌드업된 문제는 뭐였냐면 부등식 문제로 나왔습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7일 때, 6일 때, 4일, 5일 때, 4일 때 이걸 다 풀어야 돼요. 그게 더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랄까 3H7, 3H6, 3H6 이런 걸 다 거기서 더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자, 이 문제의 답은 당연히 4H7이겠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게 왜 답이냐? 이 답 중에는 W가 0일 때 있겠죠? W가 1일 때도 있을 테고요. W가 7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일 때부터 6일 때 해서 0일 때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는 한 가지씩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두 말이.